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뒤를 보고 싶었는데요. 뒤를 돌아보기가 좀 민망해서 괜히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재밌게 놀고 싶어서 좀 사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생 문화기획단 더클라우드의 대표자이자 천안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에게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실 여기 서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 여기 저에게 타이머를 보여주고 계시는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 저 뒤에 조명을 열심히 지키고 계시는 저런 스태프분들처럼 저런 위치에서 여기 계신 분을 서포트하는 혹은 이런 무대를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일단 가문의 영광이고 오래오래 오늘을 기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 혹시 앞에 저희 지용배 연사님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감명 깊게 제가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습관. 습관이요. 혹시 최성식 여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만의 네. 이야기. 그들만의 이야기 습관. 안 물어보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혹시 산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물어보시길 바랬는데. 물어봐야죠. 네. 놀이라고. 놀이요.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요.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일상의 모든 게 다 문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죠? SNL 보시면 장삐쭈, 뭐 급식체, 뭐 안기모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죠. 그런 것들부터 해서 제가 뭐 중학교 때 입었던 뭐 14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복 바지? 전 막 이만한 거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의 문화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기획자 입장에서 문화 기획이란 어떤 건지 아니면 문화 기획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유용한 팁들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하면서 많이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문화 활동에 접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예체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축구부, 육상부, 중학교 때 밴드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난 PD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최정식 여사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멋있어 보여서 그냥 사실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를 내가 섭외를 해서 내가 아이유랑 되게 싫어서 사진도 찍고 친한 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정말 멋있겠다 해서 제가 당시에 가장 좋아하던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새는 스케치북이죠.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3이 되니 이제 현실과의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경영학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남들과 똑같은 세월을 보낸 뒤에 군대를 약 제대하기 한 몇 달 전에 제가 우연히 더클라우드라는 단체를 알게 됩니다. 네, 더클라우드라는 단체가 여기 보시면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소란스러운 우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팀을 제가 봤을 때 느낌은 뭐 페스티벌 기획도 하고요. 그리고 DJ들이랑 파티도 기획을 하고 더군다나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막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팀이.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든 생각은 내가 일단 난 저 팀에 껴야겠다. 내가 잊고 있었던 제 욕구를 끄집어내줬어요. 그 팀이.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뭐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내년도부터는 대표자로 현재까지 약 4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문화기획 분야에서. 그 당시에 저에게 문화기획이라는 개념은 그때까지도 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뭐
남들이 봤을 때 무전기 끼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것들이죠. 뭔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전히 좀 철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해요. 지금 좀 덜한데 뭐 이런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활동했을 때 멤버들과의 단체 사진입니다. 뭐 보시면 저기 뭐 넉살이랑 뭐 이렇게 힙합 콘서트를 했던 사진인데 뭐 이런 기획들을 처음 참여하면서 뭐 유명한 국내 뭐 래퍼들도 많이 보고요. 뭐 가수들 뭐 최근에는 뭐 저기 뭐 콘서트 하우스 뭐 폴킴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저 그런 것들 감정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뭐 그거 외적으로도 뭐 제가 우연찮게 뭐 이 더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게 되어서 뭐 힐링 캠프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SBS에서 했던 거 거기도 제가 옛날에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YG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아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제가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런 대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네. 연합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저랑 네. 딱 일주일만 다 뛸 수 있다면 네.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되게 많거든요. 재밌어요. 일주일만 바뀌고 싶다면 좀 데이트할 것 같은데요? 제 여자친구랑 아니. 그때 제가 13년 전인가요? 꽤 오래됐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랑 말도 섞어보고 또 빵 터졌잖아요, 그죠? 되게 뿌듯했는데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유명 뭐 쇼미더머니라는 래퍼들이 막 랩할 때 가사에 쓰잖아요. 연락도 안 하던 너희들이 왜 이제 와서 문자를 해? 난 다 너희들 무시할 거야 이런 거. 진짜 연락이 와요. 저거 나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고 그 뒤로도 뭐 제가 할머니들 데리고 어르신 프로그램을 기획하다가 뭐 6시 내 고향에도 제가 갔더라고요. 되게 이것도 뭐 저도 몰랐어요 언제 나왔는지.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죠. 이게 역시 내가 고등학교 때 꿈꿔왔던 문화 기획자의 길인가. 근데 이제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이면에는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어요. 막 아이디어도 없지. 제가 사실 그리 창의적인 사람도 아니지. 뭐 시키는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기획에 무게를 좀 더 두게 되면서 굉장히 막 고뇌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약 4년 넘게 활동을 해오면서 제가 느껴왔던 어떤 일련의 뭐라 그럴까요? 미미하지만 적어도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일종의 팁 같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뭐냐면 저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나는 지구에 없는 걸 만들어야겠어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신박하고 왜냐면 난 되게 잘하고 싶잖아요. 처음에 열정이 한창 넘칠 때니까 되게 잘하고 싶고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겠다. 정말 재밌고 신박한 걸 내가 만들어서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그렇게 새로운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를 참고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입체파 화가 중에 파블로 피카소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유능한 화가는 예술가는 모방을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강연을 듣다가 우연히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만큼 제가 받아들이기엔 이 내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겠으면 뺏겨라는 거죠. 저도 기획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강연을 준비하더라도 내가 강연을 준비해야겠어 하면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뭐 세바시? 뭐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볼 테고 저 역시 뭐 파티를 준비하면 뭐 이태원에서 뭐 어떤 파티를 했는지 뭐 페스티벌에서 어떤 DJ를 섭외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참고를 합니다. 물론 기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만의 차별점을 갖고 가야겠지만 적어도 유능한 어떤 그 모범 사례를 가지고 간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 때로는 그걸 과감히 따라가 보는 것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냐면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건 아니에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우선 책상 앞에만 있지 말고 책상 밖에서 배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말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공연 좋아하세요? 공연 뭐 문화 여러분들 다 문화 여기서 나 문화 향유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계세요? 나 문화가 싫어 나 집에만 있을 거야 여러분들 없으시죠? 공연 보는 거 싫어하시는 분 사실 제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소리로 듣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좋아하시더라도 그럼 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1년에 뭐 3회 이상 내가 공연을 본다 페스티벌을 간다 제가 소리로만 들을게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생각보다 행동을 옮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저희도 좀 게을러요 기획을 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그만큼 찾아다니는 노력이 없고 뭔가 요즘은 특히나 인터넷 뭐 유튜브 뭐 로드뷰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로드뷰로 세계 일주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저도 사실 동네 한 바퀴 돌아봤어요 로드뷰로 근데 직접 가는 여행이 훨씬 좋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매번 행사할 때마다 진짜 제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즐거움을 주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은데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걸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당일날 갔는데 막상 가니까 뭐 전기가 안돼 뭐가 안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인터넷도 좋고 전화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도 한 번쯤 적어도 기획하시는 분들 혹은 기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살면서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은 분명히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내가 공무원이 됐는데 이번 행사는 내가 담당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100번 인터넷 보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담당자랑 인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전기 콘센트 하나 어디 붙어 있는지 내가 쓸 책상은 뭔지 사이즈 한번 재보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디테일한 기획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제가 좀 멋있는 말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괜찮나요? 네. 왜 이렇게 느꼈냐면 우선 저는 철저히 문과머리예요 저는 사실은 수학도 아까 최정신님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사님께서 저는 수학을 잘 못하고요 대신 뭐 언어, 사회 이쪽에 저는 좀 강했어요 근데 그런 만큼 저는 디자인도 할 줄 모르고요 그렇다고 컴퓨터 공학과처럼 개발을 잘 하거나 그런 것 전혀 없고요 그래서 오로지 제가 잘 하는 건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리고 뭔가 재밌는 기획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쪽인데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가장 크게 느끼게 해준 것이 제가 이번 올 5월 달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파티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베이스먼트 파티라고 하는 건데 그 일명 프로젝트가 병천에서 이태원을 만들어보자 해서 병태원 프로젝트라고 저희끼리 가칭을 지었던 건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사실 저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제 일들로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냥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잘 모르겠으니 저보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결국 총괄을 맡아서 하게 됐죠 근데 이건 제가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정말 잘 됐어요 처음 2-3명이서 시작해서 디자이너, 영상팀을 끌어모으고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공유를 하고 그냥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모인 친구들끼리 학교에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틀 동안 10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매출은 제 기억에 적어도 한 300 넘게, 300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했던 금액을 제하고 이익금을 100몇만 원을 기부를 마치고 나서 정말 친구들끼리 굉장히 뿌듯했고 그만큼
아 이거 절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거 한 번 더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걸 제가 또 최근에 2주 정도 전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팀원이 저에게 보냈던 카톡인데요.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 조작 아니고요, 진짜예요.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진짜 이번 파티 기획하면서 느낀 건데 형이랑 일하면서 배운 것들 다 써먹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 형이 저인데요. 그러니까 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요. 밑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밑에 내용이었어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데서 도움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보고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리 틀리진 않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준비하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소에 뭐 나랑 같은 분야 혹은 뭐 다른 분야들 같은 분들과 만날 기회가 많다면 없으면 만들면 더 좋고요. 이런 데 와서 저도 오늘 오게 되면서 이렇게 연수님들과 인사도 하고 뭐 명함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근 들어 컴퓨터공학과나 디자이너들과 참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어쨌든 많은 네트워크 기능에 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좀 곁에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 착하죠. 그렇죠? 얘는 누구 소개시켜줄 때 내 친구인데 되게 착해. 못됐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정말 다 착해요. 대부분 사람 착하고 그 심리가 있잖아요. 뭔가 피해주기 싫어하고 너를 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뭐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주변 제가 믿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좋은데? 좋아. 재밌겠다. 뭐 이렇게 해줘요. 근데 뭐 저는 그러면 그렇구나 고마워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 하나가 진부해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되게 짜증났어요 그때. 그래서 왜 나 밤새서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빴는데 다음날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도저히 제가 아까 문과거리라고 했잖아요. 문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장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제 한 사례지만 어쨌든 그만큼 기획을 할 때 있어서도 사실은 피드백이 별로 없으면 별로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초안이라고 갖고 왔다는 걸 이제 뭔가 이렇게 지적해주고 내가 뭔가 빼먹었다는 것들을 채워주면 나는 더 고마운 건데 그게 이제 우리 관계에 있어서나 뭔가 서로 찝찝한 포인트가 분명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못 이겨내면 뭔가 그런 걸 물론 당신 짜증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짜증을 내요. 근데 티는 낼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뭔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좀 일상화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내가 회의를 들어갔는데 너 눈망울이 너무 흐리멍텅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문득 새벽 2시에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뭐 시시콜콜한 뭐 얘기들도 좋지만 너의 장점은 이런 거야 너의 단점은 이거야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뜨끔뜨끔 하거든요.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돼요. 확실히 남들이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나 기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상 뭐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문화 기획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 조그만 무모함과 상상력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깜짝 놀랐던 게 그 최정식 연사님이 저랑 비슷한 말을 했죠. 그래서 역시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제가 아까 커피 한잔 하자고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요. 나중에 복귀하고 제대하시면 연락을 주시겠죠. 어쨌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없고 또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또 어디서나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라는 게 전문성이 없을 수 있어요. 문학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파티 만들 수 있고 똑같이 공연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물론 디테일의 차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상 속에 뭔가 일상을 예술처럼 만들 수 있는 조금의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는 게 문화 기획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여기 오늘 뭐 테드 같은 걸 준비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좀 나아짐을 느낄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테드 강연을 오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저 테드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보시면 헐 대박, 뭐 오지고 지리고 레릭도 이런 것도 있고요. 갓성진 뭐 멋진 사람, 좋은 말이 되게 많죠. 와, 이강이랑 같이 강연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강님이랑 저랑 동갑이었어요. 같은 이거는데 그렇고요. 어쨌든 뭐 이런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저는 사실은 좀 더 잘 성장하고 싶고 발전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입 밖에 잘 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뱉어내는 말에 책임을 지려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입 밖에 있는 걸 내뱉고 내가 그걸 부담을 가지고 뭔가 내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를 내뱉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훌륭한 연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집에 가면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운이 좀 남아있을 때 이렇게 문 밖에 나가시면서 그냥 친구한테 귓속말로 내 꿈은 뭐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뭐 카톡으로라도 남겨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약 20여 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20분 동안 제 얘기를 좀 오롯이 이렇게 저에게 투자해 주셔서,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 마무리 멘트를 들으면서 가장 안도하고 있을 우리 테드 분들 같은 기획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고 일단 테드 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주시셨으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는 조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